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과학자들로 이뤄진 영국 옥스퍼드대 헬릭사레 교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45개국의 코로나 감염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이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감염률 0.06%로 조사된 나라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7월에도 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 국가 1위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 OECD 1위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수많은 나라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은 지구촌 중심 국가로 변모하며 국가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옆나라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을 조사한 결과에서 1.09%로 가장 높게 나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특히나 최근 일본의 1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기고 있는 데다가 누적 확진자 수도 10만 명을 넘기는 등 일본의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 일본 열도에서 충격적인 창조 경제가 벌어지고 있어 전 세계가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뚜껑 열릴 정도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 하는데요.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코로나19 방역용으로 배포했다가 조롱거리가 된 첫 마스크, 아베노 마스크가 올해 일본의 유행어 대상 후보에 올라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는 아베 전 총리가 올해 3월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추진한 첫 마스크 전국 배포 사업을 말합니다. 지난 6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노 마스크는 올해 일본에서 유행한 30개의 신어 유행어 대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지난 4월 코와 입만 겨우 가려지는 우스꽝스러운 첫 마스크를 쓰고 정부 대책회의에 등장해 전국 모든 가구에 2장씩 첫 마스크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이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곰팡이와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불량품이 속출하면서 아베노 마스크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게다가 한 가구당 고작 2장의 마스크만 배포하는 참 이상한 방식 때문에 일본에서는 마스크로 눈을 가린 합성 사진과 그림 등 엄청난 풍자들이 생겨났고 그러다 결국 마스크는 회수 조치에 이르고 말았죠. 그런데 이렇게나 전 세계에 충격적인 웃음을 주며 일본 국민들을 열받게 했던 아베노 마스크보다 더 심한 일들이 스가 정권까지 생기고 있어 일본 국민들이 환장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베 정권 당시 실시에 스가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투 여행 캠페인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지금까지 나름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고투 여행 캠페인은 사실 스가 총리가 관방 장관 시절부터 매우 강하게 밀어붙인 정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이 이제야 와서 완전히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일본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투 여행 캠페인은 1조 3,500억엔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국내 여행의 대금 중 최대 50% 상당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체 금액의 70%는 여행 대금의 할인으로 30%는 해당 지역의 지역 공통 쿠폰으로 지원했죠. 즉, 애당초 이 캠페인은 관광 수요를 일으켜 여행 사업자와 지역 관광지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 캠페인의 혜택을 노린 일본의 사업자들이 다양한 꼼수를 발휘하면서 이 캠페인의 혜택을 받아야 할 여행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심지어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일본 국민들의 세금이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이 발견돼 일본 열도는 큰 충격을 받았죠. 자기 혼자들만 살겠다고 이러는 시국에 비정상적인 프로그램 꼼수를 부린 일본의 사업자들도 한심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 멍 때리고 있다가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일본 정부의 무능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례로 최근 일본에서는 갑자기 운전면허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인 합숙면허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면허 학원들이 죄다 이름을 고투 합숙면허로 바꾼 것이었는데요. 원래부터 있던 합숙면허 프로그램을 마치 여행 온 것처럼 신청해서
고투 여행 지원을 받게 만든 것이었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고투 여행 캠페인, 신청도 해주니 몸만 오면 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호텔에서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큰 돈을 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운전면허 교육이 큰 인기를 끌자 이제는 운전학원들에서 모든 교수 프로그램에 고투 포크레인 합숙면허, 고투 대형버스 합숙면허 등으로 온갖 곳에 고투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일본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면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는 뒤늦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 합숙 프로그램이 문제로 불거지자 그동안 일본 전역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고투 숙박형 요가 라이센스 강습, 고투 영어회화 강습 숙박 플랜 등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들은 그동안 불티나게 국가의 세금을 받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수강생들은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거나 개인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또 고투 다이빙 면허 숙박 플랜과 같은 프로그램은 바다와 가까운 관광지 호텔에서 진행되다 보니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인 지도뿐만 아니라 단체 학습을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가르쳐줬는데 모두들 여행 캠페인 등록을 하고 와서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도 별다른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행 중이다 라고 말만 맞추면 일본의 그 누구도 지원금으로 호텔에 투숙하는지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호텔에서조차 그냥 모든 손님들에게 여행 목적으로 체크인하는 것이라고 수기로 적기만 하면 지원금 사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지 못한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행정 덕분입니다. 진짜 여행객이 여행을 하는 것인지 이런 편법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단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본 정부의 무능력한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에 있는 호텔이나 온천에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관광지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려고 국가의 세금을 이용해 만든 제도가 이제는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회폐 유흥을 판매하는 쿠폰이 되어버린 거죠. 일일이 관광지의 호텔이나 온천을 수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결국 일본 언론을 통해 터져나왔는데요. 막대한 세금을 들여 엉뚱한 곳에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일본 정부 실태에 일본 국민들이 결국은 뚜껑이 열리고 만 것이죠. 이에 일본 정부는 뒤늦게 지원 대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관광이 주된 목적이 될 것, 코로나19 방지 대책에 문제가 없을 것, 여행 상품 가격이 정상적일 것, 여행자가 여행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이렇게나 당연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대상을 지정하고 제외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 통보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대책을 바로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일본 정부에서는 뒤늦게 자신들의 정책을 고친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닌 거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는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은 21세기 지구촌이 아니라 혼자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나라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제 정말 선진국이라 평가받던 일본이 맞냐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상상하면 할수록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수많은 외국인들은 일본 옆에서 지구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IT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발빠르게 방역을 실시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찬사를 받았고 이제는 K-팝을 필두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제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한국은 사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대단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헛짓거리를 하며 스스로 몰락하는 일본과 다르게 쭉 발전해 가장 안전하고 친절하고 혁신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한민국이 누구나 가고 싶을 정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소집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시 주석은 이날 코로나19는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의 적과
쌓아오고 있다며 중국은 모범사례 공유, 공동 백신, 치료제 개발, 도움이 필요한 국가 지원 등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힘든 국가를 중국이 돕겠다고 세계 정상 앞에서 청유한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과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진식 화상회의를 언급했다. 그런 대단한 일치가 있었고 아주 멋진 회의였다. 20개국 모두가 극복을 위한 엄청난 정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며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파트너 및 친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처럼 다른 국가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은 없었다. 코로나 위기를 백번역전 기회로 중국의 기대가 아니다. 미국 내에서 불거지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이전에 보여온 전통적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다. 이 등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진식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27일 미 워싱턴 포스트가 쓴 기사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위기의 시기를 이끌어왔다. 지금은 자기 고립을 실행 중이라는 제목이다. WP는 미국의 라이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심한 다른 나라에 지원의 제스처를 보인다며 이때 미국은 국내 바이러스 봉쇄에 매달린 채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정학적 주도권 다툼에서 패고 있다고 평가했다. WP 분석은 이렇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고 힘 있는 나라인 미국이다. 정작 미국은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고립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26일 진식 화상회의에서도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식 화상회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다. 이날 G20 정상들은 이날 5조 달러의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다. WP는 하지만 정작 미국은 어느 정도 규모를 기여할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이 중국이 움직였다. 자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자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전방위적으로 원조해주고 있다. 나라도 가리지 않는다. 러자오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6일 현재까지 83개국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지원했고 세계보건기구에 2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들을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미국도 포함돼 있다.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세르비아 등 7개국에는 의료 인력까지 파견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를 받지 않은 나라를 뽑는 게 쉬울 정도다. 코로나에 휘청한 미국 내 앞가림도 바빠. 원조의 원조는 사실 미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굳어지자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해왔다. 최근까지도 해왔다.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전 세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 라지부 샤천 미국재개발처 처장의 분석이다. USAID는 미국의 해외 원조 담당 기관이다. 샤전 처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당시 자원과 전문 지식, 기술 능력 등에서 국제 공조를 이끌며 세계 위상을 굳혔다며 현재 모습은 그때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미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에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며 국제적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다며 이 틈을 중국이 메우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하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은 큰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며 이로 인해 미 당국자들은 코로나 대응에서 균열의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미스가 이를 키웠다는 것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9일 기준 13만 명을 넘어
바이러스의 진앙이 돼버렸다고 평가한다. 중국 코로나 외교로 우리가 미국 대한 혈안. 인간과학과 기술 분야의 세계 리더라는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다른 나라를 이끌기는커녕 내부 단속도 못하면서 중국 등 라이벌 국가에 조롱의 빌미를 주었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학연구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브로 선임 연구원은 국제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조타수 역할을 해 다른 나라가 리더십에 의지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나라도 미국에 기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 바람은 지능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라이벌의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한 뒤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의 엘리 아테너 연구원은 지난 2008년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지적했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같은 걸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프로파간다를 급격히 늘리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존 브레넌 전 미중앙정보국 국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자신들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점을 알리게 해라 본다고 평가했다. 중정부 체제 칭찬해야 지원받아. 승패는 아직 나지 않았다. 미중 주도권 싸움은 아직 알 수 없다. 중국의 마스크 외교는 의심받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기름직하게 여긴다. 마스크 입장, 진단키트 한계가 절실한 와중에 지원이 고맙긴 하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 의도가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한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5위 대표는 23일 중국이 의료 물자를 베푸는 관용의 정책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유럽 각국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마르친 브리지트냐크의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인터뷰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그는 중부나 동부 유럽 국가가 중국의 의료 물자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야 하고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 국가는 현명한 지도자와 성공적인 정치 체제로 중국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중국식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유럽 분열을 노린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 원조 중 시진핑 주석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서방 각국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하지만 유럽연합 수장인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과의 통화는 리커찬 총리에게 넘겼다. 중국이 유럽 각국을 개별 격파하는 전략을 쓴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산 의료 물품에 대한 불신도 있다. 28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